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이번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이라니 조금 특이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자영업자 숫자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죠. 네. 대신에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기 위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장하는 창업 시장이라 관련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군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기 위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상속 공제가 가능한 창업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빵집, 전통주 제조업, 두부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업이 대표적입니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가 높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커피숍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빵집이랑 커피숍 사실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빵집은 상속 공제가 가능한데 커피숍은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빵집은 빵을 팔기만 하는 빵집이어서는 안 돼요. 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커피 전문점은 주로 자영업자의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그 커피를 하나 탈 때 이게 탈 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건 조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조업이나 일부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행성이나 소득 변동성이 큰 외식업 분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전문점은 창업이 비교적 쉬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상속 지원보다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창업 허가와 세금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내부에 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빵집, 전통주 제조업, 두부 제조업, 제조업들이 지금 제조업을 하는 가게들이 상속 공제가 가능하군요. 요즘 전국적으로 교외에 빵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빵집이 이런 배경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교외에 빵집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업 상속 공제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빵집이나 제과점 같은 소규모 창업업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선택해 가업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창업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빵집은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교외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과 관련된 상속 공제 조건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런 창업 트렌드가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규모 베이커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빵집 정도면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좀 중소기업 사이즈까지 된다고 얘기해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쳐주질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확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하는 사이즈의 경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속인은 상속을 받기 전에 사업체를 일정 기간 2년에서 5년 동안 근무 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게 사업체가 넘어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게 물려받을 때 고용인이 10명이었다면 10명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또 한 상속인이 전통주 제조업을 상속받아 경영에 실패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상속세 공제가 취소되고 추가 세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상속인은 상속받기 전에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이 사업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런 배경에서 빵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라서요. 그렇다면 상속공제 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자, 상속공제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뿐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체 자체와 더불어 부동산 가치도 공제되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판매를 많이 한다도 결국 부동산이 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 사업용 부동산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공제는 사업체에 필요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빵집의 부지와 빵 생산 시설까지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세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가업의 상속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자, 이게 금액이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가업 상속 금액은 가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억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가치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500억이면 만약에 세금을 그대로 낸다면 최소 200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에 10억씩 만약에 손해를 보고 판다로 10년간 유지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가업 상속이 어려운 업종도 있다고요. 어떤 업종이 가업 상속이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법적으로 금지된 외식업 등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업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죠. 네. 앞서서 빵집, 전통주 제조업, 두부 제조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업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주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가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전통주 제조업은 지역 문화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분야이므로 상속 공제 대상입니다. 전통 산업을 보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그에 따른 부지 전체가 상속에서 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주 제조업은 지역의 문화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부분을 인정을 받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전통주 제조업으로 상속 공제를 받는 방법 짚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전통주 제조 주점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주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에 붙여서 같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각종 안주와 전통주를 같이 파는 겁니다. 가서 이제 전통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마시기도 하는 거죠. 대신에 전통주를 단순히 수공업이 아닌 설비를 통해서 생산이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농산물 가공업도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건조과일, 잼 제조 등 농산물 가공업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역시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네.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선 큰 설비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시 상속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농산물 가공업을 통해서 매장을 만들면 또 지역에 있는 농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가 될 것 같은데 농산물 가공업을 통해서 매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자, 농산물 가공업의 경우 직판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수입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며 지역의 명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농산물 직판장, 지역의 농업인분들에게도 생긴다면 정말 반가운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속공제가 가능한 창업 이후에 공제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도 있다고요?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는 사업 관련 자산평가서를 비롯해 상속세무신고서, 사업지속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는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필수입니다. 상속 전부터 자산평가와 사업운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세금과 상속 절차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상속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꼭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을 매각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속공제가 취소됩니다. 이미 받은 공제를 다시 반환하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면 빚을 너무 많이,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10억씩 빚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20억씩 진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팔면 상속세까지 고스란히 맞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용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속 공제 요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한테 팔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상속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속의 기회가 된다고요? 예.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갑자기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도박과 같습니다. 그럴 바에선 이렇게 나온 매물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되면 관련된 부동산과 설비까지 모두 다 구입을 해서 자신의 상속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매한 매물을 똑같이 상속받을 사람이 운영이나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10년 이상 사업을 연장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빵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상속공제에 있어서는 고용 요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자,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 일정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제조업을 상속공제 사업으로 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상속공제를 잘 안 해주는 이유도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서도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군요. 네, 오늘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과 또 조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창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또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 분야는 주로 제조업과 농산물 가공업입니다. 예를 들어 빵집, 전통주 제조업, 두부 제조업, 농산물 가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가 높아 상속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피숍과 같은 외식업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사업체를 일정 기간 운영해야 되며 그리고 상속받은 후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되며 일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뿐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 상속공제 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억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법적으로 금지된 외식업 등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업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공제를 신청할 때는 사업 관련 자산 평가서, 상속 세무 신고서, 사업 지속성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 후 5년 내 10년 내 사업을 매각하면 상속 공제가 취소되며 이미 받은 공제를 다시 반환해야 하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 요건이 상속공제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상속공제 창업을 원하신다면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 창업 분야 중에서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